예, 오늘 더 북새통 더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할 텐데요. 오늘 저자는 스콧 애덤스 길버트라는 우리 만화의 작가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발점은 이건 같아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어, 실패를 반복했을 때 실패에서 우리가 학습할 게 있다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스타트업에서 항상 하는 얘기이고, 실패할 때 주의사항은 실패할 때 아프지 않게 실패하는 방법이 핵심인데, 일단은 학습을 잘하는 게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청년들이여 열정을 품어라. 열정만 있으면 모든 것은 성공에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열정을 계속 품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 그때마다 넌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열정이 있을 때 성공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마음이 부어지고 내가 잘하나 보다 약간 착각이 들면서 더 열정이 생기는 이 반대 루틴이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공부생 가면 내가 수많은 것들을 실패하면 거쳐서 내가 학습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창업주신대학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창업주신대학 사업 하기 이전에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축적 돼갖고 지금 오늘 이른 거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 거는 것들이 있고 뭐 잘못하고 약간 좌충우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스템화하고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 제가 한두 번 실패했던 걸로 해서 여기서 딱 스톱하고 포기하면 아까 중간에도 몇 번 나오지만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만 적절히 맞으면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빠르게 실패하는 법을 배우자. 예. 근데 MBTI I로 시작하신 분들은 참 이게 쉽지 않은 분이시죠. 몇몇 분들은 한 번 실패하면 이게 이불킥도 하고 뭐 자다가 또 일어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면 사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자와 패배자를 분리해서 나왔으면 승리한 사람들은 그 삶의 패턴에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승리로 갔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먼저 목표를 나는 이번에 어디 학교를 갈 거야. 어떤 기업을 만들 거야. 뭘 할 거야. 뭘 달성할 거야. 다이어트에서 얼마 몇 킬로 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잡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 목표를 이루다가 힘들면 실패하면 좌절하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같은 삶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내가 목표가 몇 킬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야 라고 정하지 말고 적을 만들라는 거죠. 내가 식습관은 어떻게 만들 거야. 운동 체계는 어떻게 만들 거야. 그러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 뭐 서너 번째 됐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것도 있고. 저는 한 두세 번 찍고 나니까, 저는 다시는 요요가 안 올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엔 요요 없다. 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꽤 오래 지속이 됐었으니까. 근데 제가 코로나 장애인이 두 번 당하고 나서 삶의 루틴이 두 번 나가니까 삶의 루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창중 사업단 이거 준비하다 보다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또 먹어줘야 되잖아요, 밤에. 그 먹어주니까 진짜 삶의 패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식습관 무너지고 운동체계 시스템 무너지니까 목표였던 체중이 확 다시 불른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목표는 체중 감량치는 있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평생 내가 이런 식습관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운동도 내가 앞으로 이런 운동 습관을 가져야지. 이런 패턴을 만들어야지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말까지 할 동안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무리하지 않으면서 밥 먹는 습관들을 어떻게 갖춰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시스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최근에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부러 시간을 빼서 운동하는 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찾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무조건 모든 건물은 어떻게 올라간다? 계단으로 올라간다. 계단으로. 그거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가미했죠. 카프레이즈 방법으로. 카프레이즈가 뭐냐면 이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냐? 발끝으로 올라가. 발끝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이 허벅지 근육이 당겨서 아픈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운동이 뭐가 되냐면 이제 종아리 근육이 또 단련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번 할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려고.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힘들죠. 얼마 전에 제가 액션 연예인 협회를 갔어도 지난 주말에도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그 서울 건물은 이렇게 높잖아요. 높은 건물에 또 13층이야. 올라가다가 두 번 고비가 왔어요. 카프레이즈 방법으로 올라가다가. 아, 내가 왜 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저희가 패턴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목표를 정하기 이전에 삶의 패턴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하냐? 아, 나 인생 성공할래. 라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앞으로 성공할 거야. 각 분야는 다르죠. 라고 그냥 결정부터 하자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성공을 하겠다고 결정했으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삶의 패턴들을 바꿔나가자라는 거죠. 뭐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원한다면 데일리에 나는 뭐 어떻게 돈을 관리해지가 되고 그것이 더 속도만 빨라지면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빌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타주의자가 남을 막 섬기려고 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멘탈이 다 붕괴돼 갖고 본인이 더 힘들어지는데 첫 번째 출발점은 철저히 이기주의자가 돼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루고 있으면 본인의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스마트 기버와 같은 거죠. 오히려 내가 처음부터 남을 위해 도와주면서 살겠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 나중에 저런 생각들은 보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 것이 나한테 유리해.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타주의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프로세스를 되게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저자예요. 그래서 성공을 결정하면 이제 에너지를 올려서 텐션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본인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뭐냐 생활 패턴을 고정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맞춰서 여러분께 첫 번째 드린 권면은 올해 나의 생활 패턴을 한번 세팅해보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다짐해보는 거 좋거든. 나는 기분 좋으면 뭐 한 10시 뭐 10시까지 자고 어떨 때는 뭐 5시에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평생 바른 생활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로 애들 방학하면 뭐 7시 일어나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같이 식사도 항상 동일하게 하고 잠도 동일하게 자고 만난 사람도 패턴 정하고 운동하는 습관 시간대도 정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는 나 자신만의 리듬과 생활 패턴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최적의 방법을 찾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삶 자체를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그랬다면서요. 집에 가서 자기 옷들도 다 똑같은 옷으로만 딱 세팅해 놨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고르는 것도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다. 그래서 요 옷이 똑같은 것만 다 똑같은 장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데 그것을 옷에 이런 모양, 신발에는 이런 거랑 이런 거니까 이런 옷이 맞아야 되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동일한 패턴들로 세팅 잘해놓은 것이 의미가 있겠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또 그래요. 제 아내가 굳이 옷을 좋아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장르로 비슷한 옷만 있어. 다른 걸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한 옷들만 입냐라고 생각해. 지금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래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들을 유지하는 것들을 좋은 장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또 독특한 얘기 나오죠. 또 자세의 중요성.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저는 공부할 때 힘들면 뭐 침대에서도 누워서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어디 자리에서는 공부만 딱 하고. 그리고 제가 잘 못하는 청결한 유지하기. 공부하기 전에 책상들 다 치워 공부하고.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지저분해져 갖고 책상 치우다 보면 지쳐 갖고 공부 못 하잖아요. 꼭 이상하게 시험 공부 전에는 책상 다 정리해야 돼. 시험 전날에도. 근데 그거 하다가 서너 시간 지나고 하다 보면 정리하다가
옛날에 써놨던 거 다시 이렇게 보다가 거의 폭 빠지고 막 그래서 못 보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을 심플하게 하고 청결함을 유지하는 거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럴 때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거. 이 세상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견뎌내기 힘들다고 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북센터 모임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언행 조심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잖아, 뒷담화. 참 맛있죠, 뒷담화. 근데 결국 그게 적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그거에 따라 결국은 돌아서 자기가 돈 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LS 산전 이사님을 은퇴하신 의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재미난 얘기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최근에 보니까 결국 이사까지 임원까지 승진하신 분은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능력 있어도 적이 있으면 중간에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본인이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은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해서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재밌잖아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 얘기할 때는 저런 얘기만 하자는 거죠. 뭐 어쩌면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부정적인 걸 자기가 봤어. 그러면 일단은 뭘 하는 게 좋냐? 입을 다듬고 뭐 이유가 있었겠죠. 좀 힘드신가 보죠. 이 정도 선. 애로사항이 있으신가 보죠. 뭐 이 정도로만 멈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거가 있죠. 그래서 재정 관리도 있고 직업, 투자, 가족 여기서 삶의 우선순위를 세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거라는 거죠.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것, 좋은 식습관 갖는 것, 그다음에 본인의 커리어, 경력을 잘 관리하는 것. 경력 관리하는 것은 결국 학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갖는 것.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생 살 때 탄탄한 삶을 살기 위해 이 5가지, 4가지만 딱 지켜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겁날 게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운동하는 것, 건강 관리하는 것. 나중에 체력이 안 받쳐주면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 운동을 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습관을 좋게 갖는 것 이것도 두 개가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탈이 흔들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식습관이나 운동의 시스템 몸이 못 받쳐주니까 멘탈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본인이 역량이 계속 강화되도록 커리어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려 결정했다 하면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이런 세팅이 되면 현실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웃으면 아까 그 얘기도 나왔다. 즐겁게 웃으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결국 현실로 바뀌어지는데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될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라도 계속 그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이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으면 언젠가 갑자기 행운이 내 걸로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보면은 그런 척하기.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준하 씨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던 경우예요. 정준하 씨가 개그맨이에요? 코미디언이에요? 뭐예요? 직업으로 따지면 정준하 씨. 방송인이죠, 방송인. 근데 정준하 씨는 정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게 아니라 연예인이 친구가 많아서 연예인 친구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끼리 모이잖아요. 그 연예인보다 얘가 더 재밌어. 야, 네가 더 낫다 낫다 하다가 얼떨결에 친구 추타 가서 가방 들어주다가 연예인으로 데뷔한 사람이 정준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준하 씨는 친구가 연예인 친구가 많아서 연예인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역할들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 보면 전현조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게 정윤조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일부분인데 이 앞뒤로 이런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살았던 인생과 한 사람이 또 살았던 인생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두 인생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 거가 되게 중요하더라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계속 실험하고 안 되면 피벗하고 피벗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누굴 대상으로 하냐?
나랑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 나한테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훈련을 하면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연습해서 안 되는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술, 스포츠 분야는 연습해서는 한계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취미 삼아 하는 예술, 스포츠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로 본격적인 타고나게 하겠다는 것은 타고난 게 있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여기는 뭐 스포츠인이나 연예인은 안 계시잖아요. 예술인은 안 계세요.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의 직업은 훈련하면 좋아지는 영역이 대부분. 근데 여기서 얘는 예술인은 탑. 누구든지 다 하는 탑. 그래서 스포츠도 취미 삼아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탑 클래스의 스포츠인들. 뭐 이런 분들은 그 여러 가지 운과 때와 타고난 재능과 이런 것이 다 섞여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면은 되게 학습하면 좋아지는데 결국은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아마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여기에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공식이 있는데 내가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한번 기회가 오거나 운이 땡겼을 때 그걸 딱 맞으면 성공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2024년도에는 각자 삶의 루틴의 시스템을 하는 것. 아까 첫 번째 뭘 얘기했었냐면 저걸 얘기했어요. 운동, 식단, 무엇을 학습하느냐, 누구와 만나겠느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식단, 기본 몸의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을 학습하실 건가? 그다음에 너리지죠, 너리지. 무엇을 학습하신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삶의 패턴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 요게 체계적으로만 잘 돼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기회나 운이 왔을 때 그걸 딱 쳐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 기회가 오더라도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회라는 것이 그럼 내가 한 분야를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배울 수 있어? 근데 적정 재능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당히 잘한 거와 적당히 잘한 것이 합치면 월등히 잘한 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마다 내 기회가 두 배, 세 배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챗GPT 같은 스타디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이걸로 또 외부 강의들이 자꾸 들어와. 보수법 강의를 해달라고. 뭐가 해달라고. 최근에 갑자기 챗GPT로 뭘 좀 하게 자꾸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나는 앞으로 뭘 학습할 것인가? 2024년도에 여러분들 무엇을 학습하는 게 좋을지를 의지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탁월하게 엄청나게 잘하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수준이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랑 지금의 나와 어떻게 적절히 섞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재능, 적정한 재능이 섞이면 강력한 힘이 되는데 이게 옛날에 그 광화문에 촛불 시위할 때 그 사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나보다도 공부 제가 만약에 뭐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가보면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 또 있어요. 학벌 좋은 사람 다 있고 계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넘버원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 분야에 넘버원 되겠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한 분야에 넘버원 되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쉽지 않고 왼쪽에 있는 사람 쉽지 않고 대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말은 좀 하시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사투리 좀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잘 모르겠지만 경상도 사투리 잘 쓰시잖아요. 한국말은 잘 하시고 토론은 뭐 조금 하시고 시험에 듣고 봉사 노래를 하는데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닌데 예, 박정 선생님 노래 좀 해요. 예, 하는데 그렇다고 가수 정도는 아니잖아요. 노래 좀 한다 하더라도 여행 좋아하지만 뭐 고전 읽기 뭐 조금씩 하고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야, 너 그런 거 필요 없어. 탁월한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신 없는 것 하나하나 내세울 거 없지만 이것이 적정 기술이라고 입건돼서 이게 뭔지 아시죠? 물통인데 이게 물이 귀한 지역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기가 되게 쉽지 않아서 요렇게 끌 수 있는 드럼 같은 물통을 사용하면 많은 물을 어린아이가 쉽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몇 킬로 떨어진 데서 물을 받아온다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게 저 나라에서는 물 길러는데
더 탁월한 기술일 텐데 저게 하이테크가 들어갔냐 이거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적정 기술이라는 얘기고. 근데 여기 보면은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떠냐면 물이 상태가 안 좋은,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든가 기근, 전쟁 중에 보면 물이 마실 물이 없는 생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물을 먹을 때 거기에 걸러만 주는 거야. 오물들을. 그러면 오물 걸르는 것은 100%다 걸러지나요? 걸러지지 않아요. 근데 대충 걸러지죠. 그렇지만 물 부족한 데 가서 아 거기는 뭐 코에 웅진 코에 그 갖다 주죠. 그게 안 먹힐 때 저게 더 적절한 테크놀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적정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태양 열려선 냄비 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적정 기술인데 이게 인생 삶에도 보면 우리가 탁월한 하이테크를 갖고 있지 않고 탁월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적정한 기술들을 다 섞이면 그것이 제때 발휘할 수 있는 장만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전에 제가 에버노트 강의를 한동안 오래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에버노트 강의를 오래 했을 때도 뭐냐면 전에 제가 그 강의를 하게 되는 교수님들 중에서 에버노트 쓰신 분이 많이 없어갖고 교수님들이 에버노트 쓰는 사례를 좀 알려달라서 사례를 했는데 그게 동영상에 찍히고 그게 계기가 되고 어디 딴 데서 강의해달라고 하게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보다 더 잘 쓴 사람인데 저를 왜 불러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교수님 중에서는 학생들과 했던 사례가 없어서 이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챗GPT 갖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딴 데서 사례 맞추고 제가 딴 데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가는 거 보니까 수업 중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죠. 제가 알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너리지 중에 제가 넘버 원 수준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사용자 그룹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중간 정도 수준. 그런데 이거를 다른 적정 영역에 다른 활용한 영역에다 적절히 믹스업 하니까 섞으니까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차별화 포인트가 막 있어 보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다 적정하게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하지 않아. 보통 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는 건데 못하고 있는 게 하나 딱 있다면 보통으로 하는 것들을 꿰지 못했다. 꿰. 그러니까 꿰자는 거예요. 꿰자는 거. 근데 꿰는 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시스템화라는 거. 시스템. 루틴을 만들고. 이게 학습의 영역이라는 거죠. 학습에도 자기가 했던 것들 계속 시스템하고 시스템하고. 그래서 딜버트를 그림 그릴 때도 이 사람이 중간에 뭐 팔이 아프니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잖아. 그래갖고 될 수 있으면 그림 그리는 것도 단순하게 하려고 했고 아주 심플하게 그리려고 했고 빨리 그리려고 했고 이 그리려고 할 때 에너지가 더 소비하지 않도록 그리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림 솜씨로서는 넘버 실력이 아닌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촌철살인의 멘트 하나씩만 짝짝짝 넣어서 차별성 있게 포인트를 뽑아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아, 그림 잘 그리는 작가 중에는 촌철살인 같은 그 멘트를 못 뽑아내거나, 촌철살인을 뽑아내는 분들은 그림을 못 그리거나, 이런데 이 사람은 적정한 수의 그림 실력, 탁월하지 않지만, 그다음에 적정한 수의 촌철살인 같은 멘트가 섞이니까 전국 단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작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학습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가 이 저자의 제안인데 이거는 저의 생각도 달라요. 꼭 이거는 아닌 거라 생각인데 아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의 경험을 볼 때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한 거죠. 사람한테 말하는 기법, 심리학, 업무를 위한 글쓰기, 회계, 디자인 기술, 화술, 대화 기술, 수줍음 극복하기, 제휴고, 골프, 설득력, 결단력, 에너지, 또라이 기질,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적절한 발성법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인생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세팅한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팅을 바꿔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저자의 생각이에요. 어, 저는 골프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앞으로도 골프 배울 계획은 없어요. 예. 저 아시는 분이 골프만 배우면 다 세팅해 주겠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갈아끼기 하라는 거예요. 갈아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 풍성하게 하려면 이런 너리지들을, 이런 지식들, 이런 스킬들을 세팅해서 익혀나가는 것들, 그리고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패턴을 찾아야 되고 패턴을 찾은 이후에는 기회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점점 내 삶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뭐 하라? 버티면 끝까지 버티면 행운을 위한 타임이 결국 온다. 이겁니다. 제가 저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오래 하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북새통 100회 하면서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딴 거는 몰라도 한번 하겠다는 거는 오래 한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꼭 하는 거죠. 딴 거 몰라도 매번 방학마다 스터디하는 꼭 한다. 박준 선생님도 계시지만 거의 뭐 10년 대 방학 때마다 스터디를 하죠. 그게 저희한테 기회를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재미나는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필살기. 좋은 필살기. 닮기 원하는 사람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내가 롤 모델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텐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를 업그레이드 해줬던 계기들 중에 하나가 책에서 봤던 분과 우리가 만나게 했던 계기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친해지는 것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 케이스 보면 되게 도발적인 얘기도 있지만 장애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행복을 바꿔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공식을 얘기하는데 올바른 식사, 운동, 수면,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상상, 그다음에 스케줄, 지속적 성장하기, 내일 다 끝나면 남돕기, 그다음에 매일적으로 일상적인 규칙으로 줄이기. 이게 매일 뭐냐면 매일 결정사항을 일상적 규칙으로 줄이기가 이 말이 뭐냐면 삶의 루틴을 딱 정해놔서 오늘 뭐 먹지 고민하지 말고 동일한 거 먹고 동일한 옷 입고 동일한 시간대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놔야 돼요. 그냥 그거 한다고 생각한다고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잠을 잘 못 자요. 충분한 수면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고쳐야 될 삶의 루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더 삶을 표준화하고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이어트도 핵심은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거가 맛있게 느껴지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끼는 꼭 저걸 먹거든요. 고구마랑 계란 삶은 거랑 견과류랑 두유를 바나나 이렇게를 한 끼를 맨날 먹어요.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또. 예. 매일 먹어도 맛있어요. 또 한 끼는 한 끼는 그렇게 먹겠다. 위로하시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야. 생각 바꾸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죠. 예, 맛있어요. 그럼 한 끼는 또 맛있는 거 사 먹든지 외식을 하면 되니까 한 끼는 뭐 먹는다고요? 고구마, 견과류, 삶은 계란, 두유, 바나나. 그걸 그렇게 가져가시나? 무슨 조합이죠? 예. 아니 양이 안 많아요. 200g 토탈 200g. 예, 예. 토탈 그럼 너무 적. 토탈 정도 예. 뭐 하여튼 이런 세팅을 하긴 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좀 몇 킬로를 뺐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식사 패턴을 잘 세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운동과 식단을 잘 지켜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뭐냐면 무리하게 운동 구조를 만들면 못 지키니까 삶의 패턴이 운동이 되도록. 그래서 아까 계단 올라다니고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여러 가지 미친 짓 해본 적 있어요. 제 집이 요거 산 넘으면 우리 집이거든요. 등산으로 집에 갔어요. 등산. 네. 그 간혹 가다 위험했어요. 어떨 때는 뭐 고라니가 죽어 있는 것도 보고 일로 가다 보니까 숲이 막 우거서 내가 이걸 못 하겠냐 막 비 오는 날도 가고 막 하겠어. 그건 건강이에요. 고등학생은 산에 안 옵니다. 고등학생은 저기서 담배 피고 있지 산에 오는 고등학생은 좋은 애들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또 한다 하면 하거든요. 여기도 제가 망지산을 너무 잘. 왜냐면 망지산이 되게 복잡해요. 노선도. 일로도 돌아갔다 그래서 1시간 반 코스로 다 뺑글 도는 걸 이렇게 돌고 새길도 많이 하는데 내가 또 하겠다 하면 또 산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막 했는데 내가 곰곰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앞으로 평생 이렇게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객기인 거죠, 객기.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습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운동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헬스클럽 2번 간 적도 있어요. 이렇게 아침 갔다가 밤에 갔다가 서울 갈 때는 서울 출장 갈 때는 헬스클럽은 신발을 가방에 넣고 가서 또 하루를 거기서 끊고 가고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려면 몰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 생각해볼 때 그게 일상적인 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단백질 파우더 먹고 막 그게 삶의 패턴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일상의 삶의 식단, 일상의 삶의 패턴의 운동들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의미 있죠. 저랑 친한 우리 손모 교수님은 한쪽 방향으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가 틀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탄수화물은 거의 중독에 가까울수록 있으니까 별로 안 좋고 식단 조절하고 저랑 동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는 많이 먹어도 좋다는 느낌인데 커피도 사실은 몸에 좋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커피를 제대로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하다 보면 이런 걸로 삶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기회가 올 거고 이때 잡아라.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